안녕하십니까. 조선소원탑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0일. 1월달도 다 하루 남았고, 현재 시각 06시 35분. 06시 35분. 자,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자, 이틀 내내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집에 있었던 거 집에 있고, 새벽에는 또 일찍 일어나서 책 좀 읽다가 그렇게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초등학교 동창을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직장 상사의 그 부패에 대한 거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신의 기소 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결국은 어린 아들들과 그리고 복중에 있던 자기 아이를 놔두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초등학생이었던 그는 바로 이사를 가게 되고, 어머니의 아주 그냥 악착 같은 또 생활을 통해서 자기 형과 본인은 서울에 있는 의대에 올라오고 자신의 의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후에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보지도 못했던 그 자신의 막내 동생, 여동생이 결혼을 할 쯤이 되고, 그녀는 준재벌가의 며느리가 됩니다. 본인도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대학병원에 본인이 졸업한 대학병원에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 의사, 닥터, 프로페서. 그런 와중에 자신의 머릿속에만 어설프게 있던 자신의 초등학생 남자, 그도 마찬가지로 의학 박사의 길을 걷고 의사의 길 걷는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기 결혼한다고. 생판 연락 안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 와서 나 결혼해, 그런 건 참 재밌는 일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공교롭게 그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때 그들은 아버님이 자살을 하게 되고, 또 그의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도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 떠나가게 되고, 그 여자는 상당한 미인이었나봐요. 그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의 기억으로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남긴, 난 그렇게 느꼈는데, 자신은 의사 같은 멋진 직업을 가진 남자하고 결혼할 테니 분발들 하라며 붉은 혀를 낼름거리면서 놀리면서 휙 가버리죠.
놀랍게도 그런 오래된 농담이 아주 오래된 농담이죠. 아주 오래된 농담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이정표, 높은 어떤 별이 돼서 그들이 발길을 잃었을 때 그녀의 아주 오래된 농담이 희미한 별빛처럼 그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한 동료가 자신의 동료가 초등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청첩장을 들고 왔죠. 뭐 반갑다는 이야기. 같은 이제 의사로서의 동료로서의 이제 의식이었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여자친구 얘기를 했던 거죠. 너 그때 기억나니 하면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때 그 여자애가 얘기했던 그 오래된 농담이 자신 둘을 의사로 키웠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암묵적인 두 사람의 그 경쟁 의식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죠. 설마 했는데 친구가 그러죠. 아니다. 묘하게도 난 그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야. 얼마 전에 확인해봤던 고깃집에 우리한테 그런 알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고 떠나더니, 농담을 하고 떠나더니, 농담 아닌 농담 하더니 자신은 그 얘기 한지도 모르고 까버렸어 라며 청첩장을 주고 갑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그는 그 여자아이를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일에 파묻혀서 이리저리 의사로서의 활동을 충실하게 하게 되죠. 그러던 찰나에 뒤에서 누군가 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을 아는 털털대는 소리가 들리죠. 그게 바로 그녀의 예전 초등학교 친구였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애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우연히 너하고 이름 비슷한 게 있어갖고 설마 하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하고 너였다라면서, 그게 벌써 수개월 전이라면서.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서야 아는 척 하냐며 섭섭해 하죠. 그 여자는 이혼한 상태였고, 지금은 어찌됐든 자신이 받아놓은 이혼 후 남편에게 받은 돈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재산을 상당히 불려놓은 상태였나 보더라고. 돌싱녀죠, 돌싱녀. 그러던 차에 둘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거죠. 연애를. 한 여자는 이혼을 하고 한 남자는
저명한 기관지에 관련된 박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의사가 충실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각양각색의 심리묘사들, 결국은 사실의 여동생이 준 재벌가에서 겪는 일로 제 눈길이 갔는데요. 예전에 그 삼부토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모티브로 한, 지금 한영 이제 박완서 작가의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내용의 소설인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재벌가의 이야기를. 거기에 그 장자가 폐병으로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막내 여동생이 그걸로 시집 갔다는 설정하고, 그 막내가 그 집안에서 남편이 상처한, 남편을 잃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그 추악한 자본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묘사되는 여러가지 알듯 모를 듯한 자본에 대한 찬미와 자본에 대한 모욕, 자본에 대한 우월감 등을 묘사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인간의 나약한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인간들이 결국은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쓰러움 등이 잘 나타나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어쨌든 그 소설을 전부 다 읽고 맨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 요번에 또 한 달 만에 또 충만해 있는데, 그 주인공 그 닥터이며 프로페서였을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은 그 재벌 집안에서 끄집어 나와서 유학을 보내고, 자신의 형과 함께,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장자에 대한 욕심을 가진 아내의 그런 풋풋함을 받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와 묘하게도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 그 불임병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자신의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죠. 그 통보를 받고 상당히 괴로워하죠. 늪지대에 갔다 자기, 늪지대가 뭐 이렇게 어두운 것만이 아닌 자신의 어떤 내밀한 거를 담아두는 하나의 자연으로서의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있으면 좋은, 그게 그의 불륜이었을 수도 있어요. 중국 이름이 영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별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자신의 여동생을 그 끔찍한 집안에서, 재벌가의 집안에서 빼내 두 아들과 함께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자신의 막내 아들을, 늦둥이를 갖고,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회진을 돌게 되는데, 어떤 한 40대 사장이었나요? 그의 직업은 이제 치킨집 사장 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생활 끝에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악착같이 버리는 그런 생활 과정이었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이 자리 잡다 보니까 본인 왔는데 폐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근데 폐병이 그 초기에 왔어요, 초기. 그래서 이제 자신이 예전에 알던 그 여동생의 남편, 동서인가요? 모 서방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재벌가에서 그에게 죽음이 왜 자신의 이렇게 아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자신이 환자가 먼저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의사가. 가족이 뭐라고 그래도 가족을 설득해서라도 환자한테 자신의 병을 알려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치킨집장 사장한테 아주 잘 말씀을 했죠. 이게 폐암이긴 하지만 초기였기 때문에 당신은 살 수가 있고, 수술을 통해서 아주 운이 좋게 초기를 발견하게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누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회전을 돌 때쯤 되니까 환자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이 부인이 막 살투덜대는 거야. 이놈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아무 얘기도 없이 술 먹으러 간다 막 투덜투덜대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의사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따 올게요 그러고 이제 회진 이후에 이제 오겠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는 저 병원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목을 맨 채 자살한 걸로 발견이 됩니다. 시체가 부패가 돼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유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참 답답한, 그러면 돈이 뭔지. 자기 아버지도 암 때문에 돌아가셨고, 암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과 재산을 모두 날렸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건 당신 같은 착한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떠나가니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과 잘 살길 바란다 라며 유서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저는 돈이 없는, 이 의사는, 주인공 영빈은 그날 그냥 술이 떡이 되더라고 뭐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초등학교 동창, 자기 내연녀였던 그 친구에게
명함을 보며 그 주소로 가게 됩니다. 그녀는 한 친구의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는 플레이어 연주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쓸쓸한 그를 맞이하게 되고, 우선은 그녀는 그를 떠다니는 길거리에 택시를 잡아 그를 구겨 넣고선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소설은 끝나요. 근데 어찌나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는지. 2006년도에 5년도에 6년도 겨울에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 잠실에, 신천 아파트와 오금동의 아파트, 오금동의 빌라, 자식들 다 키워놓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3개월 만에. 그 무서운 돈을 쫓은 게 아니죠. 쫓아가다가 박완서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재미와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자본주의에 대한, 돈에 대한. 저는 앞으로 박완서 작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가야 되는 생활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존스탄타였습니다.